최근 워라밸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 워라밸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 또는 휴식이 있는 삶이라는 뜻인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최근 워라밸이 주목받는 이유와 나만의 진정한 휴식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사실 저희 둘이 생각하기는요. 교수님 워낙 일이 많고 또 바쁘시잖아요. 두 분이 더 바쁘시죠? 네. 워커홀릭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일하는 게 생활이고 생활이 곧 일이죠. 어, 늘 제 바람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해야 될 일 목록에서 한번 싹 다 지웠으면 좋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한 몇 개를 지우면 다시 네. 100개 생기니까요. 정말 교수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도 어떻게 네. 보면 일의 하나일 텐데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요. 정말 야근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일 참 많이 합니다. 이 관련한 통계가 있나요? 네, 통계가 나왔는데요. 2016년도에 그 OECD 국가 고용 동향 조사를 했는데요. 네. 한국의 1년 평균 근로 시간이 놀랍게도 2069시간이라고 하네요. 1년에요. 예, 이게 세계 제2위입니다. 일일 줄 알았는데 세계 2위네요.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예. 뭐 꼭 1위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든 네. 간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OECD 평균 그 근로 시간 보면 연간 1,763시간인데요. 그것보다 예. 훨씬 높죠. 그리고 가장 적은 근로 시간을 보이는 독일에 비교했을 때는요. 네. 독일보다 무려 706시간이나 더 많은 거예요. 706시간이면 네, 거의 생각해보면 한 달을 더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더 일하는 개념이에요? 네네네. 독일 사람보다 한 달을 더 일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녁이 없는 삶 이거의 주된 요인이 뭐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야근, 그다음에 업무 과중, 그리고 또 장거리 출퇴근, 그리고 퇴근 후에까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참 이렇게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의 잃어버린 한 달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참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워라밸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워라밸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나 실험을 하잖아요. 해보니까 이게 워라밸이 되면 실제로 기업에 대한 충성심도 훨씬 나아지고요. 네. 실제 업무 만족도도 좋아지고 오. 그러면 기업의 순수 이익 같은 것도 더 증대된다는 그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생산성이 예. 또 높아진다는 그렇죠. 결과네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 근무만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기업 전체도 이득이라는 거죠. 오. 최근에 기업들은 그래서 워라밸 지원책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탄력 근무 제도라든지 또는 뭐 육아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장기 휴가 제도. 최근에는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오후에 5시 반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딱 꺼져요. 오. 일종의 PC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거죠. PC가 다 맞아요. 꺼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작업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한 통계 관련 회사인 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런 그 워라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연 근무제라든지 또는 보육, 육아 지원 이런 거 다 했어요. 하고 했더니 직원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놀랍게도 이 그 직원의 이직률이 네. 미국 전체 회사 평균이 한 20%가 되는데요. 이 회사는 4% 이내로 줄었어요. 오. 이직을 안 하는 거죠. 이직을 안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한테도 아무래도 웃는 낯으로 대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네. 전체 기업 이득이 훨씬 신장됐다는 결과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 제 네.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 게 지금 친한 친구 2명이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생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가치관도 이런 흐름에 한몫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젊은 세대들이 조금 다른 트렌드를 보이는데요. 네. 기존의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은 평생 직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열정페이 이런 네.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도 옛날엔 연봉이 얼마야 이런 것도 네. 물론 중요한데 예. 그것보다도 워라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게 오. 중요한 그런 그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6시에 예. 딱 칼퇴하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한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이걸 해도 정말 자기가 꿈꾸는 그런 그 여유 이런 걸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있는 삶 자체를 즐기자 이런 생각이 욜로 같은 게 이제 있어요. 욜로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 이게 고용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근무한 다음에도 집에 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인식은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괴리감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생각연구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예. 그 보면은 왜 액체 괴물 같은 거 이런 거, 아, 예, 손으로 만지는 네. 거, 예,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음식 같은 게 끓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가만히 지켜보고 듣고 아. 책장 넘어가는 소리 같은 것도 들으면서 마음의 심신 안정을 택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ASMR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인데요. 저자극 콘텐츠라고 그렇죠. 그때 저자극 말씀하셨죠? 정확한 원래 용어는 자율감각 쾌락 반응을 네. 유발한다는 건데요. 이런 걸 하면서 별다른 목적 없이 그러나 그 어떤 의미 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건데요. 최근에는 좀 새로운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그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있잖아요. 네. 반려동물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그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우리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네. 그게 무민 세대라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인가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무자는 한자에 없다는 뜻이고요. 네. 미는 영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의미 없다. 그렇죠. 일종의 무자극 그리고 예. 또 무위 휴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네, 예. 좀 자극적인 것들을 일단 옆으로 좀 차치해 두고 일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 최근에 늘고 있다고요. 네네. 사실 이게 이제 지친 일상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버거운 시간을 뭔가 나만의 그래도 여유를 좀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반등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신조어가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 네. 예, 예. 실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데요. 이거는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 중에 나온 건데 수필집인데요. 이게 랑겔 한썸의 오후라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 한 예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겨울밤 고양이가 나의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왔다. 아.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 보드란 털 느낌이요. 네, 그 느낌. 그다음에 갓 구운 그 빵을 손으로 이렇게 짝짝 이렇게 찢어서 먹는 그때 그 느낌. 네. 뭔가 새로 산 하얀 그런 그 흰색 셔츠를 입을 때 행복감. 어.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게 소소한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뭔가 내 삶을 내가 향유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존감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남한테 이걸 막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그거를 즐기고 있는 그 여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샤워하고 잠깐의 그 찰나에 비친 거울을 보고서 만족하는 자신의 모습이요? 그런 거 몸이 좋으신가 봐요. 저도 공감하고 싶은데요. 예.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저는요. 힐링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어찌 됐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 잠깐의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휴식하고 뭔가를 느끼고 하면서 힐링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뭐 정말 일에 찌든 현실 속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재충전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같이 이렇게 거울 보는 거 말고요. 거울 보시는 게 만약에 자존감이 좋아진다면 보세요. 예. 그게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냥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댁에 돌아가시면 네. 좀 언플러그를 시행하는 거예요. 플러그를 빼라? 뽑는 거예요? 네, 아니, 그동안에 있던 스마트폰이라든지 뭔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기로부터 좀 멀어지고 대신에 그 시간은 가족들과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들을 하고 남은 시간은 또 활용해야 되겠죠.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잘하는 일은 집중을 하고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뭐 나머지 자기가 좀 어려운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 일종의 위임하거나 또는 아웃소싱 같은 거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하시고 늘 말씀드린다면은 충분한 잠을 자고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당장 나에게 워라벨은 꿈 같은 얘기잖아요. 말씀해주신 그런 나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들 무엇이 있었는지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보는 습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